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가 꽤 재밌어가지고 오늘 썸네일과 제목을 투자의 이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투자라는 게 뜻이 결국 재물을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투입하여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이제 돈을 얻으려는 행위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결국 리스크가 결국은 있다는 뜻이죠. 예.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큰데, 리스크가 적고 좀 이제 리턴이 최대한 큰 거를 얻는 행위를 하는 게 좀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돈을 벌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이게 굉장히 지적 유익 게임이라 가지고 중독성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손가락만 깔딱할 수 있고, 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전화 한번 하면은 다 매매가 되니까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라면은 항상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파트, 뭐 빌라, 그다음에 뭐 준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되게 다양한 게 있겠죠. 주식 같은 경우도 뭐 테크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내수주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조선방산, 뭐 의료기기, 바이오, 되게 여러 개가 있고, 또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국내 주식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 좀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건 이제 먹을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주식보다는 작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오를 확률이 더 높죠. 예, 특히 국내 부동산은요. 그래서 어느 거를 이제 선택하냐에 좀 다른 거고, 뭐 이제 또 예를 들면은 ETF만 봐도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이제 2배 상품이고, 코덱스 200 같은 경우 이제 1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2배 상품 하는 거고, 부동산도 뭐 재개발, 재건축이 보통 이제 신축에 그리고 기축에 한 2배만큼 오르고 내리니까 좀 이제 레버리지를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이제 대출도 어느 정도 넣을 건가, 그런 것도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성향을 굉장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찾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30대 중반이나 후반까지는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40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을 까먹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책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안 써야 되는 돈, 뭐 용돈, 뭐 이런 돈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이러는데, 사람은 그런 돈 가지고는 좀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가 안 돼요.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돈을 가지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져가면서 투자를 해보면서 좀 까져봐야지, 좀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자기가 스스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근간은 화폐가치 하락이에요. 그래갖고 돈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벌려면은 이제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거죠. 주식담보대출도 있고,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뭐 신용대출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굉장히 많죠. 레버리지 쓰는 방법은. 아니면은 아예 현금을 갖고 있다가 하락장에서만 좀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주변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네, 누가 얼마를 벌었네, 계속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상승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만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내공이 좀 필요한 방법이고, 잘 모르면 그냥 적립식으로 또 매달, 매주 이렇게 주식을 사던가,
뭐 ETF를 사던가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항상 하락장에서 물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버티려면은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으로 버텨야 되고, 전업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보통 1년치 생활비를 미리 빼놓고 또는 이제 배당을 받고, 전업 부동산 투자자라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를 받던가 아니면 전세가 증액되는 걸로 이제 버티죠. 그래서 보통 2년에 5% 정도까지 오르니까 지금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 정도만 올라도 뭐 생활비로는 지금 거의 충분하니까 그렇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다시 좋은 주식이랑 부동산은 우상향하죠. 최근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개푸자가 39억을 찍었고, 신반포 2차 1층이 51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핵심지에 좋은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회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든지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데요. 돈은 똥값이 되고 좋은 자산은 상승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 한국, 미국 주식이 이제 급락한 상황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좋다가 올해 이제 관세 여파로 부러진 거고,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 피해 갇혀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고, 특히 작년에 굉장히 낙폭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PBI 기준으로 0.9배가 2690 수준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S&P 기준으로 지금 포워드 PER이 지금 20배 정도니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이 싼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면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8%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핵심지만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서울이. 그리고 서울 핵심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수도권에서는 이제 과천시, 뭐 분당, 그 다음에 뭐 용인시, 수지, 수원 일부, 뭐 이렇게 좀 오른 상태라서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빠졌어요, 올해. 그래서 이런 데도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이 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핵심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규제를 열심히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그럼 과연 빠질까요? 그것도 한번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에 시체가 굉장히 많을 때가 또 기회예요. 그래서 이 항상 반복이 되는데, 피를 먹고 자라는 꽃이라고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국장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내가 시체가 안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또 국장 하다 보면은 한번 또 다 깡통 한번 차보고, 한번 계좌 한 반토막씩 나보고 이러니까 다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리한 레버리지를 쓸 때 이렇게 해서 아웃이 되는데, 문제가 가족이 있거나 좀 이제 40대가 됐던가 뭐 30대 후반인가 이러면은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가족까지 또 다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시장에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엄청 부정적이게 되잖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국장에 대한 불신이 엄청 심해졌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또 그런 게 기회고, 최근엔 또 미장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먹힌다,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졌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미장에 대한 불신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시장이 공포에 많이 떨 때 또 좋은 기회가 나오는 거고요. 시장이 환희에 털 때도 있어요. 환희에 굉장히 파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블로그나 카페에 계좌 자랑을 엄청 하고, 내가 또 계좌 자랑을 하고 싶어지고, 막 이제 또 플렉스 하고 싶어지고, 이럴 때가 좀 고점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지표가 굉장히 잘 맞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고 계좌 자랑하고 싶거나 이러면은 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런 거랑은 별개로
좋은 주식,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또 오르니까 이거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패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패를 잘못 뽑으면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거니까 패를 처음부터 잘 뽑고 이런 걸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내 투자 철학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의 그 장기적인 투자 플랜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8살 때 예비군 가가지고 내가 40살까지 얼마 정도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써놨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산을 잃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건 이제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우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수적으로 세워야지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고, 그 달성을 하면 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인생을 계속 살고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또 운이 맞으면은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향과 속도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 방향이 맞아야 되고, 속도라는 거는 운때가 좀 맞아야 된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자산 이루신 분들이 2015년부터 2021년에 이뤘고, 2022년에 폭락 맞고, 2023년, 2024년,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2025년 상반기 지금 많이 오른 상태죠. 그래서 이 운때가 맞아야 되는 거고요. 현재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4.5%, 한국은 2.75%인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밸류에이션이 다시 측정이 돼요. 이 말은 뭐죠? 퍼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많은 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침 또 미장도 급락했고 국장도 계속 쩔어 있는 상태고, 또 수도권 부동산들도 핵심지 빼면은 오히려 지금 정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라서 또 좋은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또 이제 많이 부를 이루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부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좌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너무 이제 주눅들지 마시고, 앞으로 또 벌면 그만이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계획 세우시고 멘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